북한에는 1300만 명의 여성들이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옷 색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미소를 짓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파란색을 입는 것은 적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잔인한 통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김정은의 아내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억압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인 권위주의적 제약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성별 특정 규칙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고립된 억압 국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20가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번호 1. 처여사보다 더 강력한 여성. 사람들이 북한의 강력한 여성들을 생각할 때 보통 김정은의 아내를 떠올리지만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여성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은 사실 김정숙이 아니라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입니다. 1987년에 태어난 그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녀는 체제의 가장 계산된 세계 무대에서의 움직임 뒤에 있는 주도자입니다. 천 여사가 의식에서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동안 김여정은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남한과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위협한 사람이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비판에 대한 체제의 가장 독한 반응을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형과 함께 스위스에서 수년을 보냈으며 가족의 나머지를 제외한 채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제 관계를 넘어서는 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파트너입니다. 2020년 김정은이 중병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세계는 두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상은 단순한 가족 정치가 아닙니다. 이는 북한이 여성 지도 아래에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강력한 여성이 다른 이들에게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여성들이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듣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번호 2. 패션 경찰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것은 개인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실제 패션 경찰을 고용하여 거리를 순찰하며 그들의 임무는 잘못된 옷을 입은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청바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청바지를 미국의 영향과 권력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은 단순한 패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이념적 반란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규칙은 데님을 넘어 훨씬 더 넓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겨울 온도에서도 스커트나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여성들이 항상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통제입니다. 패션 경찰은 종종 정부 지원 청년 조직의 일원으로 거리에서 어떤 여성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그 결과는 공개적인 수치부터 몇 시간이나 지속될 수 있는 신문 세션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잔혹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때때로 완화되지만 실제 작업에는 실용적인 의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 평양에서는 단속이 무자비합니다. 이 정권의 번화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외국 방문객조차도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도착한 여성 관광객들은 즉시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옷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의복 규칙이 훨씬 더 끔찍한 것, 즉 미의 기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번호 3. 미의 기준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공허한 허영을 넘어서는 미의 기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빨간 립스틱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대담하고 자본주의적이라고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머리 염색과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과 같은 밝은 색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머리 색깔을 가진 여성들은 처벌을 받으며 머리를 염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수술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지하 의사들이 기본 장비를 사용하여 집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런 수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꺼풀 수술, 입술 문신, 적절한 의료시설 없이 시행되는 눈썹 시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에게 단 18가지 특정한 헤어스타일만 허용합니다. 이미 결혼한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풀어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다 징역형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권은 그들에게 국가 승인된 여성성의 정의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이 나처럼 충격적이라고 느끼신다면 어떤 규칙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폐쇄된 사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다음에 올 내용은 가족 생활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세계가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4. 7년간의 실종입니다.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시는 7년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의무입니다. 2015년 이후 17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군복무를 7년 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합친 것보다 긴 기간입니다. 자유국가에서 많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기간보다도 더 깁니다. 정부는 이전에 10년에서 이 기간을 줄였지만 마치 이것이 관대한 선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10년이 7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마치 여성의 황금 같은 생명 시간을 7년 빼앗는 것이 somehow 자비로운 것처럼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의무 군 복무 기간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성은 11년을 복무합니다. 그런 경과 함께 삶을 세우고 싶은 커플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떨어져 지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 방어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권은 오랜 군 복무를 하는 여성들이 규율이 생기고 복종적이 되며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어두운 목적이 있습니다. 전직 여성 군인들은 복무 후 남편을 찾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성들은 그들을 너무 엄격하고 너무 규율적이며 마치 스파이와 같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이 여성들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이 분리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경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번호 5. 아내들이 경제적으로 가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남성들은 군대에서 끝이 없는 세월을 보내거나 겨우 쌀 1kg을 살 만큼의 보수를 받는 정부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반면 그들의 아내들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중추가 되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지금 가족 수입의 70%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가 제조주류부터 중국에서 밀수된 상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전 언더그라운드 경제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참담한 아이러니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모두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남편들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의무적인 정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도 정부직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은 감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고용의 체계에 갇혀 있고 아내들은 실제 비즈니스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파트너가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면서 이혼을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 지지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성들에게 누가 지배자인지를 일깨우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죠. 번호 6. 자국에서의 감금.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나가기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심지어 가족을 만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정부는 북쪽 경계에 버퍼존을 만들었습니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여성은 현장에서 사살될 것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몇 안 되는 여성들은 잔혹함으로 전설이 된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하고 경찰에게 붙잡혀 다시 보내지 않도록 중국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며 어떻게든 남한이나 다른 안전한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북한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을 재산으로 대하는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 시도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유를 찾으려는 결정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호 7. 아들을 낳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딸을 낳는 것이 실망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결혼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강해서 딸만 낳은 여성들은 이혼, 학대, 그리고 사회적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한국의 추정에 따르면 최대 200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정기적인 학대를 겪고 있으며 그중 3분의 1은 남편에게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부조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성별이 아버지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정부는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보통 이혼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도 없고 지원도 없고 결혼 생활의 경과에 대한 인정도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의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워 너무 공개적으로 이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아들을 낳고 모든 규칙을 따르더라도 그들은 다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한에 직면합니다. 번호 8. 교육의 함정. 북한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겪는 현실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교사, 간호사, 섬유와 같이 성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로 지향됩니다. 한편 남성은 과학, 공학 및 리더십 역할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분리입니다. 많은 재능 있는 소녀들은 가족의 압력으로 조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하거나 가사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자체는 김씨 가문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홍보하는 국가 선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어머니이자 남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세뇌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회는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장벽으로 인해 여성에게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재정적 제약, 어린 나이에 결혼하라는 가족의 압력, 그리고 지적 발전보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미래 역할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여성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진실에서 고립되도록 만드는 정보 차단에 대해 들어보세요. 번호 9. 인터넷 접근 불가. 북한 여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정보 봉쇄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고 외국 미디어도 없으며 국경 너머의 삶에 대해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도달하는 모든 정보 조각을 통제합니다. 외국 서적, 영화, 음악, 심지어 외국 잡지와 같은 간단한 것들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 휴대폰 소지는 몇 달의 강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삶, 패션, 문화, 그리고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금지된 정보를 찾으려는 경향을 더 강하게 만들며 결국 더 쉽게 잡히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 미디어 접근에 대한 처벌은 그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영화를 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도 영화를 보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한국 음악을 듣는 것조차도 견디기 힘든 노동의 세월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은 반혁명 사상 및 문화 법률을 통과시켜 이 처벌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스타일로 말하거나 쓰거나
노래하는 것은 인연의 강제 노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세계 안에서도 한 가지 범죄는 정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번호 10. 웃음이 형벌이 되는 날입니다. 7월 8일은 북한에서 여성이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이날은 김일성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 웃는 것이 불법이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날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강제 수용소에 보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웃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축하, 정상적인 인간 감정의 어떠한 표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는 얼굴 표정을 넘어 확장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생일 파티를 열거나 어떤 형태의 축하도 금지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일이 7월 8일이라면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혼식은 연기해야 합니다. 김저일의 죽음 10주년을 맞아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어떤 축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는 11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언했다. 파티도 쇼핑도 오락도 없다. 많은 시민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독재자를 위한 11일간의 강제 애도. 애도를 강요당하는 심리적 영향. 국가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인간 감정이 규제받는 것의 결과는 외부인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트라우마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 감정 준수는 더욱 불안한 것과 연결된다. 여성의 생식 선택에 대한 완전한 통제. 11번 위생 제품.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여성 위생 제품이 밀수품처럼 취급된다. 생리대는 거의 구하기 어렵고 여성들은 생리 기간 동안 반드시 세탁하고 재사용해야 하는 천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콘돔, 피임약,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임신 예방도 국가의 인구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여성들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아 정권을 위한 노동자와 병사를 공급하기를 원한다. 아기를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며 감옥형과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은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개인적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출산할 수밖에 없다.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 부족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게 만든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임신, 출산 또는 영아 돌봄에 대한 지식 없이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나쁜 순환을 만듭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사치이고 음식이 종종 부족한 나라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번호 12. 정부 승인을 통한 결혼. 북한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결혼은 종종 가족에 의해 주선되거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관료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준은 사랑이나 호환성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가족들은 사회적 지위, 정치적 신뢰성,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에 집중합니다. 여성의 미래 남편에 대한 감정은 무관하다고 간주됩니다. 전통적인 북한 결혼식에는 필수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플은 고 김일성과 고 김저일의 동상에 꽃을 바치며 고인에 대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식 날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이 금지되는 특정 날짜가 있습니다. 4월 15일이나 2월 16일, 즉 전직 지도자들의 생일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날들은 개인적인 축하에는 너무 신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혼은 매우 어렵고 특히 여성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따릅니다. 이혼이 발생할 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또는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정부가 당신이 누구와 언제 결혼하는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라는 기본적인 것까지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13번 교통의 덫. 북한 여성들은 도시간 여행을 넘어서는 이동 제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여성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 이유는 이념적입니다. 운전은 남성의 활동으로 간주되며 여성들은 가정의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의 모순은 여성들이 하루 종일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차량을 지휘하고 도로 교통을 관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통 흐름을 통제할 만큼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지만 차량을 운영할 만큼의 능력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김정일에 의해 개인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가 자전거를 타는 여성을 보는 것이 너무 도발적이며 공공도덕에 해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금지는 2012년에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여성들에게 이 기본적인 자유를 잠시 맛볼 수 있게 했지만 2013년에 다시 시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지 않게 집행되어 여성들 사이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떤 날 처벌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교통 제한으로 인해 여성은 모든 곳을 걸어 다니거나 남성에게 차를 얻어 타야 하며 이는 고용, 교육 및 독립에 대한 추가 장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제한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견디기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성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제가 나쁜 것이라면 정부가 그들의 직업적 삶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번호 14. 경력입니다. 북한에서 여성에게는 경력 선택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직업을 부여하고 시민들은 평생 동안 주어진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낮은 지위의 직업인 교육, 간호, 섬유 작업 등 자신들의 성별에 적합한 일로 이끌려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거나 재능을 개발하거나 능력에 기반하여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들을 감독하는 남성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능력이 있지만 시스템은 그들이 미리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업 배정 시스템은 단순히 경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야망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고용은 필수입니다. 배정된 일을 거부하는 여성은 감옥이나 노동수용소와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특정 직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보다는 노동 서비스의 개념에 갇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혁신과 창의성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격려받지 않을 때 전체 사회는 낭비된 인적 자원으로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는 이 말이 그들의 능력이나 관심을 활용하지 못하는 직책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업적 삶을 넘어서는 무의미함을 느끼게 합니다. 15번. 모성의 부담. 북한 여성은 모성에 대해 선택이 아닌 국가에 의해 강제된 애국적인 의무로 마주합니다. 정부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성의 주요한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을 장려합니다. 이는 모성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을 생식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개인 목표보다 가족 의무를 우선시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에게 민족주의적이고 이념적인 신념을 가르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세뇌를 주는 국가의 기관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한 지원은 최소화되어 있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부 출산 휴가와 보육시설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불충분하고 질이 낮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성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이는 자신의 발전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도 그 자녀가 자신의 삶을 제한했던 동일한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여성 세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로 탈출하려고 해도 그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번호 16. 수도의 요새.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사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항상 집이 이기는 조작된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하다. 여성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평양에 살 수 있으며 그곳에 가족이 이미 있거나 수도 출신 남성과 결혼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특별 정부 수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농촌 지역의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빈곤에 갇혀 있는 2층 구조를 만든다. 반면 평양의 여성들은 북한 여성성의 완벽한 표본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더 강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수도에 올라온 몇몇 여성들은 끊임없는 감시를 받는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더 나은 복장을 하고 더 올바른 행동을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는다. 평양 여성들은 약간 더 나은 음식, 의료 서비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이러한 특권을 얻는다. 그들은 체제의 성공을 홍보하는 살아있는 광고가 되며 북한 여성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외국 방문객들에게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전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가진 여성들조차도 외국 영향에 대한 체제의 편집증을 드러내는 제약에 직면한다. 번호 17. 외국 접촉에 대한 편집증. 북한 여성들은 외국인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금지당하며 이 규칙은 무서운 정밀도로 시행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여성의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대화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대화조차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공식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의 무단 접촉에 대한 처벌은 관광객과 관련된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객은 추방될 수 있지만 북한 여성은 신문, 감금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다른 나라의 방문자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하도록 만드는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국경 너머의 삶에 대해 절실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편집증은 전화통화, 우편 및 여성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소통을 감시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외국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소지하는 것은 반역 행위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호텔, 식당, 혹은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친근하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격리는 단순히 간첩 행위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호 18. 오락 차단. 북한 여성들은 외국 영화를 보거나 외국 음악을 듣는 단순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습니다. 징계는 콘텐츠의 출처에 따라 다르며 금지된 오락의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외국 패션, 관계,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의 주 대상이 됩니다. 2015년 김정은은 허가되지 않은 음악이 담긴 모든 카세트 테이프와 CD의 파기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금지된 노래를 듣는 것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2020년에 통과된 반반동 사상 및 문화법은 이러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거나 한국어 속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한국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2년의 강제 노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국 영화와 음악이 담긴 밀반입된 USB 드라이브를 비밀리에 공유하는 지하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 지하 오락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여성이 외국 미디어에서 보이는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아마도 북한이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번호 19. 저항은 멈출 수 없습니다.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가 실패하는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하 시장을 만듭니다. 그들은 밀반입된 외국 상품과 정보를 매우 경비가 삼엄한 국경을 넘어 밀반입합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종교적 관습을 유지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탈출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여성들에게 음식, 피난처, 그리고 지도력을 제공합니다. 탈북자를 돕는 것이 반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항의 가장 강력한 형태는 이 모든 것을 짓누르도록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희망과 인류애를 유지하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서도 기쁨의 순간을 찾아냅니다.
많은 여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상상하며 그 꿈을 표현하는 것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자신의 인류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여성 한 명 한 명이 전체 통제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정부는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의 다른 측면들이 천천히 변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통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저항은 정권이 간절히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 즉 그들이 감출 수 없는 진실을 증명합니다. 번호 20. 북한 여성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제약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이 그들을 부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부서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극심한 억압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70%의 탈북자가 여성이란 사실은 약함의 표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용기의 신호입니다. 이 여성들은 가족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자유가 어떤 희생이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탈출, 생존,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삶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들은 어떤 완전한 억압 체계도 인간 정신을 영원히 파괴할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북한에 여전히 갇혀있는 여성들은 매일 수많은 작은 방법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남과 나눕니다. 그들은 국가가 침투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정권이 두려움과 고립으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모든 가정에 도전합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이 20가지 사실은 인구의 절반을 짓밟기 위해 고안된 억압 체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을 드러냅니다. 인류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비디오가 북한 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들의 고난은 보여지고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실들 중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폐쇄된 사회와 전 세계 인권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